과거 정권 수사 때는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제 출국 금지 신청을 다 장기간 해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자기가 참고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가족들이랑 여행 나갔다가 공항에서 본인이 저기 출국 금지돼 있는지 알고 그 여행이 안 돼서 뭐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는 얘기도 전해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증인이라면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분의 증언에 따라서 사실규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검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떠나가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저렇게 급히 그날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꼭 가야만 했을 뭔가 네, 왜냐하면 도착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배편으로는 8시간 후쿠오카에 도착을 해서 다시 고속철도 타도 3시간에서 총 13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에 8시 55분 부산항에서 첫 오사카로 바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습니다. 김 장관님이 네. 부산이기 때문에 네. 바로 지금 항공기 조회 해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시 55분에. 예, 그러면 도착 시점으로 보면 비행기를 타는 게 더 도착은 빠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요? 잠깐만요. 예, 8시 55분 비행기 타면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밤에 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후쿠오카 들렸다 오사카 가는 것보다 네. 집에서 그냥 푹 편히 자고 아침에 8시 몇 분 비행기 8시 타고 55분 오사카 가는 게 더 빠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 시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굳이 그 시간에 불편한 편을 택해야 할 이유가 없죠.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여행을 평소 안 가봐서 그런 건지가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일본 지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치고는 선택이 굉장히 그렇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도착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 부산에서는 에어부산은 또 저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도 갈 수 있게 그렇다면 도착 시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출발해야만 하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에서는 딴짓을 못해요. 비행기에서는. 배에서는 도착 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송년회는 밤에 그러니까 그래서 출발 시간이 배기로 중요해요. 갈 이유도 없고 네,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게요. 한 번에 가는 게 훨씬 싸요. 네. 한 번에 가는 게 더 싸. 후쿠오카에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 오사카도. 거기도 한 20만 원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제가 보면 계속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부산에서 선생님? 일부러 자르려고. 그렇지만 내용은 저에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비행기에선 딴짓을 못해요. 휴대폰도 꺼야 되고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동시에 일을 못해요. 이건 일단 김 장관님의 네. 어떤 그 아니, 그러니까 뭐 의심이에요. 의심. 검찰이라면 또는 그냥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비행기 안 타고 KTX 탈 때는 전화도 하고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할 때는 KTX 타거든요. 그러면 배에서는 뭔가를 버릴 수도 있고. 의심이죠, 의심. 그렇죠. 제가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통화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와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열려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압수수색 들어왔다 그러면은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유히 갔다? 더군다나 요즘 여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 못 가게 하잖아요. 가지도 말고 안 사요? 안 가요? 왜?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안 사요? 안 가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서 하면 안 되고 안 가요? 안 사요인데 어쨌든 내놓고 출마 예정자 그리고 온 시민들이 쳐다보는데 저렇게 일본에 간다? 더군다나 외국인은 정치 자금을 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 자금 후원 모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진실을 얘기하고 울산 시민들께 호소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임동호 전 최고가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한 뭐가 있을까? 이것이 저도 궁금합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어쨌든 세 분의 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임 전 최고의 의견도 있는 그대로 저희가 설명해드렸죠.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내용 함께 보시죠. 검찰이 어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예요.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을 만나 송초로 당선을 위한 전략을 도모했다라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여부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건이 아니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건과 관련돼서 송병기 부시장이 주요 인물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 이후에 송초로, 임종석, 청와대 쭉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 저희가 취재해서 신속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